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안 계시니까 차관님, 제가 그 한수원에게 고리원전 2호기 숙련 현장 관련한 주기조 안전성 평가 자료에 대해서 그 제출할 자료를 요구를 했고 6월 말까지 원래 제출한다고 답을 받았는데 아직도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예, 그거 알겠습니다. 외에도 그 지난 4월 4일에까지 이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원안위에 제출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 일체가 있습니다. 네, 이것과 그다음에 한수원이 자체 실시한 숙련 현장으로 인한 경제성 평가 결과 경제성 있다고 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안전 설비 계획이 어떤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리원전 2호기 확률론자 안전성 평가 결과만 제가 받았는데 이 보고서가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 이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차관님께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좀 높아지면서 지금 한수원에 나와 계시죠? 예, 네네. 기술부사장입니다. 네, 제출하십시오. 검토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몇 달간 합니까? 네, 이걸 요청한 지가 지금 몇 달이 지났어요. 발전소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나와 차관님께 있고요.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산업부가 어쨌든 원자력 발전 시설의 운영 지원 설비 관리 발전 사업자들의 관리 감독 업무 법적으로 그 업무가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그러시니까 제가 산업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수원에 얘기를 했더니 국회의원한테도 관련 자료를 제출 안 하면 도대체 누가 그 업무에 대해서 입법부에서 검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본 질의로 시작하십시오. 네, 들어가겠습니다. 장관님 원전 비중을 차관님 예.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원전을 몇 개 이상을 더 건설해야지 2030년까지 30% 이상이 될까요? 지금 현재보다 지금 뭐 기후이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몇 개를 2030년까지 추가로 건설해야지 됩니까?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있고요. 건설 중인 원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건설 중인 건 그냥 가지 않았습니까? 예. 탈원전은 60년, 70년 이후에 이게인 거고 그래서 원전이 줄어들지 않았죠. 원전이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예. 여기서 또 추가로 얼마를 더 해야지.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건설 중인 원전만 계속 가면 2030년까지 30% 가능합니까? 지금 그 전력 그러니까 추가 지금 신한울 3, 4호기는 30년까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원전 타령을 해도 2030년까지 추가 원전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건설하는 거 말고는. 뭐 의원 네,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원전 건설에는 시간이 걸리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원전으로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하거나 원전 가지고 2030년에 온실가스 추가 감축을 할 수 있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아까 앞서 다른 의원님께 얘기하신 것처럼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한 것도 그렇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재생에너지를 박차에 가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네. 이제 뭐 원전 추가되는 건설되는 원전은 뭐 추가로 2030년까지 새로 아니 그러니까 30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2030년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 건설되는 건 2030년 아니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원전의 그리고- 이용률이나 이런 그리고 부분을 보면 좀 더 올라가는 그 측면도 있다. 이용률을 하실 때 안전성이 확인이 안 된 거를 억지로 가동하는 그런 우를 범하진 않으시겠죠? 아 그렇습니다. 원전을 네네. 가동할 때는 원전을 뭐 하실 때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원전 안전입니다. 산업계의 이익입니까? 원전 안전과 국민 안전입니까? 당연히 국민의 네, 그 알겠습니다. 안전 아니겠습니까? 산업부에서- 뭐 원전을 가동함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럼요. 것도 안전입니다. 네네네. 예. 네, 기조만 확실하게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그 차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고리 원전 2호기를 이제 지난 정부하고 다르게 지금 신규 원전은 2030년까지 못 한다고 하신 거고 그러면 수명 연장을 하는 걸로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의 최우선은 안전이다 얘기를 하셨으면 예. 고리 원전 2호기를 수명 연장하는데 이게 39 정확하게 말하면 39년 전의 원전을 지금 앞으로 10년을 더 쓰겠다 얘기할 때 그 원전에 도달하고자 하는 안전 목표는 어느 원전과 같습니까? 지금 현재
가장 안전한 원전 기술 기준이라 얘기를 하면 신한울 1, 2호기겠죠. 뭐 가장 최근에 그렇죠. 최근 원전이니까. 그러면 예. 신한울 1, 2호기 원전 정도의 안전 수준을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고리 2호기가? 그뭐 정확하게 그 어느 그 원전 수준으로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안전 도달하는 아시다시피 목표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거 당연히 그거는 원안위에서 있습니까? 안전을 당연히 챙길 아니 거라고 원안위 생각합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부가 원자력 발전 시설의 운영 지원 및 설비 관리,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와 감독이 소관 사무로 되어 있으니까 그 고리 원전 2호기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신한울 1, 2호기 맞습니까? 뭐 신한울 그거는 제가 지금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알아보시고요. 그럼 제가 슬라이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저게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결과 보고서를 제가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가 결과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1호기, 2호기, 3호기가 경남 용기 파손 빈도가 AM이라는 조치를 취한 이후에 얼마인지 보이시죠? 예. 읽으실 수 있죠? 보고 있습니다. 1호기가 1억 년에 한 번입니다. 1억 년에 한 번. 1억 년에 한 번 일어날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한 거예요. 자, 고리 1호기는 박근혜 정부 때 폐쇄했으니까 넘어가고 고리 2호기 봅시다. 몇 년입니까? 620만 년에 한 번 꼴이에요. 그러면 후쿠시마 1호기에 비해서 고리 2호기가 안전성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최소 20배 이상 떨어지죠. 그럼 고리 2호기가 후쿠시마 1호기보다 20배 이상 낮은 그런 안전성이 도달 목표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신고리 3호기, 4호기는 6억 7천만 년의 일회꼴로 굉장히 안전성을 강화시켰어요. 그렇죠? 신고리 3호기, 4호기. 예, 그럼 고리 2호기의 도달 많이 목표가 보강했습니다. 지금 신한울 1, 2호기는 달라 그랬더니 안 주셔요 아직까지. 그럼 신고리 3, 4호기 정도가 도달 목표입니까? 고리 2호기가? 보세요. 그 특정한 원전 수준의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 차관님께서 원전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전 수력지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원전 안전이 최고예요. 그렇죠? 우리 2호기 주변에 30km 안에 몇 명이 삽니까? 380만 명이 삽니다. 후쿠시마 1호기보다 최소 20배 이상 안전성이 떨어지는 우리 2호기를 10년 더 가동하실 겁니까? 그러면 최소한 신한울 1, 2호기의 안전성 정도의 부담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2호기 확률론적 안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건데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검증을 하겠지만 입법부의 국회에서도 이걸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일체 안전성 자료 제출하십시오. 만약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고리원전 2호기를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3, 4호기 정도의 수준으로도 안전성을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자기 고백이 다른 게 아니라라고 제가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같이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역할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성 확보가 되었으면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의원님. 네,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안전을 챙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안전 부분은 뭐 산업부나 한수원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더라도 안전에 대해서는 원안위가 있지 않습니까? 원안위가 객관적인 그다음에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아무리 안전하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더라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저 숫자로 보여드린 거니까요. 예. 숫자에 맞춰서 예. 보시면 되니까 예. 어쨌든 자료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하십시오. 제출할 수 있도록 한번 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 질이 앞서서 제가 아까 의사진행 발언 자료 관련해서 추가로 당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것만이 아니라 세부 자료 목록을 상임위 행정실을 통해서 별도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그걸로 주시면 되고요. 네, 그걸로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오후에 1차 질의할 때 그 자료 말씀하신 자료 요청 드린 거 있잖아요. 예. 네, 그 서면으로 별도로 드릴 텐데 그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결과 보고서를 고리 2호기만 말씀드렸는데
가장 최신인 신고리 3, 4호기하고 신한울 1, 2호기도 같이 주셔야지 비교 평가가 가능하니까 어쨌든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그걸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 팩트 체크를 좀 먼저 하겠는데요.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석탄 발전이 2017년 비해서 2021년에 줄어들었죠. 줄어든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전 발전량은 오히려 늘었죠. 2017년에 원전 발전량이 148427 기가와트 아워에서 2021년에 158015 기가와트 아워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석탄은 238799에서 197600으로 오히려 줄었고 석탄이 줄고 원전이 오히려 늘었어요. 그 이유가 탈원전이라는 건 먼 미래에 대한 거였고 건설 중인 원전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아무리 친원전 얘기해봤자 2030년까지 신규로 되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 건설하고 있던 거 가는 거밖에 없으니까 팩트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본론으로 말씀드릴 거 하나 드리는 게 앞서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S&P 상한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5월 24일 날 행정예고하고 6월 17일 날 산업부 규제심사 있었죠? 예. 예? 그래서 전기 도매요금을 현재 연료비가 워낙 급등하니까 특히나 가스요금과 석탄, 가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석탄도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 비용이 거의 200원을 초과할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걸 130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그런 고시를 내셨는데 지금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비슷한 전력시장 가격 S&P 상한제를 둔 호주의 경우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호주 사례를 알고 계세요? 호주에서도 이 사례를 모르세요? 아니 이거 관련 상한제를 고시까지 했으면 다른 나라 사례도 알고 계셔야죠. 호주에서 이것도 1메가와트아워당 가격을 300달러로 제한을 하니까 손실을 우려한 발전사들이 무더기로 가동을 중단해가지고 도매 시장을 폐쇄하고 전력 당국이 10일간 강제 발전 지령을 내리고 이로 인해서 발전사들이 손실이 거의 15억 달러에 이르고 그 손실에 대한 보상 비용이 고스란히 전기 소비자에게 전가된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예? 답변을 네, 그 다른 네네, 나- 예, 네네. 다른- 알고 계신지 여쭤봤는데 답을 안 하셔가지고. 예, 다른 나라 사례가 있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숫자하고 이런 건 제가 기억을 못해서. 아니 호주의 사례가 상한제를 했다가 발전 사업 아니 200원이 넘어가는데 단가가 근데 그걸 130원으로 하면은 어느 발전 사업자가 가동을 하겠어요. 물론 공기업들은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하겠지만 결국 손해 보면은 그 돈 누가 냅니까? 나중에 전기요금으로 부담하거나 정부에서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 사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건 이 S&P 상한제가 도매 시장에서의 수급 조절에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미칩니다. 결국 우리가 오일 피크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효율 기술이 발달한 것처럼 이번 건을 기회로 삼는 작업이 필요하지 그걸 억지로 묶어두는 거는 저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된다. 특히나 이것 때문에 그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피해를 입을 예상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얘기를 네? 듣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네, 97,000명입니다. 97,000명. 영세 사업자들이고 이분들한테 이런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얼마 되지도 않는 분들인데 다들 퇴직금이라든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해가지고 하신 어르신들도 많고 예,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네? 예, 뭐 네, 네. 그 제도 도입 그리고 또 취지와 함께 하나 그런 말씀드릴 게-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드릴 게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 부지가 업무용 토지입니까? 비업무용 토지입니까? 알고 계시나요? 그건 보통 타 발전원들 발전소 들어가는 그 부지가 업무용입니까? 비업무용입니까? 보통 다른 발전소들 다른 업무용입니다. 예, 업무용. 업무용입니다. 근데 장관님 예, 예. 알고 계세요? 예. 다 업무용이죠. 예, 근데 업무용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들어가는 부지는 비업무용으로 구분이 돼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에요. 이게 타당하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유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해당 부처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해당 부처 협의해서 이것도 업무용 토지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00kW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들 70% 이상의 고령의 사업자들 노후자금으로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인데
다 변동금리예요. 이분들을 누가 돌봐야겠습니까? 중소기업부 장관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부에서도 이 관련해서 서로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분들 정말 극단적으로 가지 않도록 잘 보살피셔야 됩니다. 대환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뭐 일일이 모든 사업자의 상황을 저희가 짚을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상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백 관련해서 어쨌든 큰 민간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런 작은 소규모 기업들,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막대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분들한테 우리가 특별한 혜택을 주거나 비슷하지 않습니다. 오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모가 작으신 분들한테 나름대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변동금리에 대한 대환대출 문제라든가 비용부용 소지가 부분된 것 때문에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거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업부에서 책임을 누가 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비용무용 토지로 분류돼서 종부세 등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변동금리 대환대출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제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S&P 상황들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아까 홍보와 같이 갑자기 구매 시장을 그렇게 가격을 묶어버리니까 우리도 지금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많잖아요. 양희원 의원님, 그 3분 추가 질의 아예 쓰시겠어요 지금 연이어서? 예, 어차피 신청을 하셨는데 네, 두 분 중에 한 알겠습니다. 분이니까 추가해서 쓰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3분 감사합니다. 주세요. 네, 그럼 S&P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S&P 상한제 답을 드릴까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아, 네. 제가 그럼 질의할 게 또 하나 있는데 PT 좀 보여주시죠.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독일과 우리나라와 일본이 대표적으로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제조업 중심 국가이고 수출 중심 국가이고. 근데 유럽에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PNG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가스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리파워 EU라는 이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 원전이 있습니까? 지금 저기 그 PT 보니까 리파워 파워포인트 EU 보니까요.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네, 제가 알고 리파워 있는데요. EU의 이 계획에 원전은 전혀 없습니다. 절반은 LNG 추가로 도입하는 건데 이 LNG 시장에 지금 동아시아, 대만, 중국, 한국, 일본이 이번 겨울에 급격하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에너지 효율 개선, 히트펌프, 바이오메탄, 지붕형 태양광, 풍력 태양광 이게 전부 다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 아마 최근에 리파워 EU가 크게 기사가 난 걸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네네네. 예, 제가 그 이코노미스트 읽어봤는데요. 잡지뿐만이 아니라 예. 그 유럽 연합에서 발표한 내용이니까 대책으로 발표한 내용이니까 실제로 당장에 시행할 수 있는 거 원전도 역할이 필요하지만 그거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민간 발전 사업자가 큰 기업들이 아니라 작은 소규모의 시민들이 투자를 해서라도 개미처럼 역할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주셔야지 기업도 살고 우리도 에너지 수입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에너지 수입을 많이 했는데 에너지 효율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에너지 수입이 우리보다 줄어들었어요. GDP가 여전히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 에너지 안보 말씀을 좀 하셔서 에너지 안보의 핵심은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면 안 되는 거죠.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그나마 재생에너지를 찔끔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3배 정도 늘리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2%대로 떨어졌어요. PT 좀 올려주세요, 계속. 네.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마치 원전이 에너지 안보에 좋은 에너지원인 것처럼 좀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세계 핵연료 공급망에서 러시아 경제권 의존도가 50%가 넘습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러시아까지. 그리고 농축 설비 용량을 보면 러시아가 단연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 러시아 경제권 또는 러시아 시장에서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핵연료 수급에도 당연히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무한정 원전에만 다 의존할 수가 없는 거니까 재생에너지를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에 늘려야 되는 게 아니되고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릴까요? 예, 예. S&P 상한제는 뭐 여러 가지 그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그 소액 태양광 사업자분들한테 그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면도 있지만 또 급격하게 에너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또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고려하면서 가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는데요. 지금도 저희가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제도들 더 깊이 있게 보면서 우리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갖고 있을까, 또 뭐 한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요. 또 그런 취지는 또 어떻게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제를 그렇게 해버리면 그리고 상한제를 해서 발전 사업자가 발전을 하지 않아 버리면 어떡합니까?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지금 대기업들도 꽤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이미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나중에 완성이 되거나 또는 성안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편의 적자를 줄이려고 너무 무리하게 도입하시면 문제가 생기니까 힘들어하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난 국회 때 저희가 잘 못한 것 때문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고소를 많이 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실 제대로 물으려면 정치인들한테 해야 되는데 이게 정쟁이 돼버리면서 공무원들을 수사하고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만 중단이 되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쟁은 정치인들끼리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예.